초창기 할 때만 해도 임대사업자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그난리들 치면서 임대사업자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요즘에는 임대사업자 말소시켰더니 문제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까요? 임대사업자 혜택이 뭐였어요? 자, 9.13 때 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졌죠. 9.13 이전에 9.13 이전이라는 얘기는 9.13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입. 9.13 이후에 매입한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그때 이전에 매입한 임대사업자 혜택이 뭐였죠?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그러니까 차익은 많이 남기고 유지비는 줄고,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당연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산 뭐 상승론자 하시는 분들 저걸로 막 20채 30채 막 사재기 했었죠, 본인들이. 그리고 말소되고 나서 그게 여파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쇼크, 강제 말소에, 자 강제라고 붙였어요. 515배 폭등. 자, 잘 생각해보면은 남들은 이렇게 종부세를 내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내고 있다가 이렇게 맞춰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보다가 이제 정상화된 건데, 혜택을 받던 거는 생각 안 하고 가격이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폭등이다, 징벌적 과세다, 벌금이다, 따위 기사들을 내고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그래서 호의를 끊었더니 이딴 식으로 기사 쓰고 있다. 그리고 정부 장려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물론 정부가 장려하긴 했죠. 근데 임대사업자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만 장려를 했냐. 그리고 이번 정부의 폐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킨 거죠. 아니 9.13 이후에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갈 건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임대사업자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거주 중 한 채 외에 5채를 2005년부터 임대해 왔는데 올해부터 다주택자 돼.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2015년부터 시작됐죠? 근데 뭐 2017년 정부 장려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서요. 그럼 그 전까지도 다주택자였을 거 아니에요? 1억 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20만 원에서 515배 징벌적 과세. C씨 역시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5채 중 3채의 경우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재건축 아파트 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출 껴가지고 무슨 저기 임대사업자 혜택을 엄청나게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딱 봐도 그렇구만. 재건축 3채나 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여태까지 20만 원 냈다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5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5채 재건축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20만 원 냈다는 거예요. 개이득 본 거죠, 지금까지. 근데 무슨 마녀사냥이냐. 여태까지 혜택 보고 이제 혜택 보던 걸 없앤 거예요. 자, 거기다 기사 한번 봅시다. 기사가 얼마나 구라들을 많이 치고 있냐. 자, 월수익 140만 원이 상위 2% 하면서 종부세 폭탄 이야기하고 있죠. 전년 2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아니나 다를까 여기 또 나오죠. 2005년 5호 이상 주택만 임대 등록이 가능한 소형 아파트 5채를 단기 5년으로 임대 등록을 했으나 강제 말소되었고, 매도하려고 했으나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팔 수가 없었고 임대주택 등록도 불가해 합산 대상에 포함됐다. 일단은 월수익 140만 원이라는 이야기 없죠? 거주한 D씨는 종부세 고지액 해가지고 총 1억 2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되겠다. 일단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월수익 140만 원이 종부세를 낸다, 이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급하게 뭔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되니까 소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사례는 여러 기사에서 내면은 굉장히 신빙성 있는 사례 아니냐, 이게 아니라 기사는 지들끼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니까. 또 한 가지 볼게요. 지난해 아파트 자동 말소와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됐는데 임대주택은 매도했으나 재건축은 매도가 불가능해. 임대주택이 재건축 아니었어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얼마나 소설을 쓰는데 급하게 빨리 올렸어야 했으면은 임대주택이 재건축이 됐는데 임대주택은 매도했고 재건축은 매도가 불가능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은 재건축은 매도 못했고 얘를 매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주 하나, 그리고 임대였다가 재건축으로 바뀐 거 하나, 이렇게 두 채가 매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 종부세 내겠다고 죽겠다 하고 있는데, 종부세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두 채에서 종부세 1억 2천 정도 나오려면은 두 채 다 공시가 22억 정도는 돼야 합니다. 1억 2천 가지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말고 나머지 한 채를 매도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재건축이라 매도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집 팔고 나서 평생 월세 살아도 띵띵이 먹고 살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75% 고려했을 때 75%면은 시세 많이 싸게 고려해 준 거예요. 많이 싸게 고려해 줘도 30억 되죠. 그러면 2001년 12월에 10억에 취득했다고 쳤을 때 12월에 29억 3천으로 매도하게 되면은 양도세 다 떼고 나서도 차액이 6억 이상이 남는다. 죽는 소리 할 때예요. 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더 많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쥐고 있든가 아니면은 팔면 돼요. 재건축 주택을 왜 들고 있었어요? 그 전에 팔았어야지. 재건축 못하게 반대했어야지. 임대 말소되는데. 재건축 가격 엄청나게 올랐다는데. 욕심 더 부리다가 늦게 팔아가지고 늘 생기는 일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만 원을 혜택 받았으면 그걸로 고마워해야지 이제 와서 죽는 소리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노인 공격이라고 말하려고 나이부터 막 이렇게 붙여놓고 나이 늙으신 분들 다 죽는다. 솔직히 베이비 부모 세대 이상 세대들이 다주택으로 꽉 쥐고 있는 몇몇 부동산 졸부들 때문에 지금 청년층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더 많은 차익을 봐야 하니까 양도세 풀어주기 전까지는 안 판다. 그러면서 양도세 때문에 집이 안 팔리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말에 넘어가서 양도세 풀라고 말하는 청년층은 진짜로 개돼지인 거고, 개돼지는 선동하기 좋잖아요. 그러면서 월세 폭등 막 이야기 나오고 있죠. 종부세 때문에 월세 폭등한다. 세금 폭탄에 월세 내몰리는 세입자.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전에도 전세 월세와 월세 내몰리는 세입자는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 이후부터 계속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세금 폭탄에 월세 내몰린 게요. 그래서 갑자기 막 월세 비중,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전달에 비해서. 자, 그리고 또 임대차 3법 마구 뛰는 월세. 그래서 반포자의 월세는 최근 월세 호가가 보증금 1억에 월세 550에서 650만원에 형성되어 실거래가 1억에 470만원과 비교해 최대 180만원 올랐다. 우와, 엄청 많이 올랐네 라고 보지 말고 호가고 실거래가예요. 떠넘기고 싶어서 호가는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이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니들이 맨날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다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저금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보증금 1억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정도는 고가 월세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 막 550, 650 주고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니까 이거는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요거 거래된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호가랑 실거래가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올랐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빌라 호가 2억에 샀는데 100억에 내놓으면은 실거래가는 2억이었는데 호가가 98억 올라갔으니까 98억 오른 빌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올리는 건 맘대로다.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항상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막 최대한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그 월세 올랐다고 하면서 뭐 실거래가로 비교한 것도 봤는데 8억에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 지금 뭐 8억에 200 얼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8억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당시에도 8억에 200 얼마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딱 그런 것만 찝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호가는 올랐는데 안 나가죠. 전세, 월세, 서울 전세, 월세. 2달 전 비교해 봤는데 전월세 합쳐서 서울 23.9% 증가, 경기 25.2% 증가, 인천 24% 증가. 떨어진 지역 전북. 전북 말고 전월세 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호가만 높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안 찾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 잠김이고 집주인들이 올리면 세입자들이 당연히 그 가격에 맞춰줘야 할 것처럼 자꾸 왜 임대인 우위 시장인 것처럼 만드냐. 지금 누가 봐도 임차인 우위 시장인데. 자, 최악의 종부세 보도 7개 뽑았습니다. 7개 중에서 임대사업자만 뽑아온 거예요. 이번에 임대사업자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임대주택 강제 말소 다주택자 92배 종부세 폭탄. 기자 이름도 적어놨어요.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기사에서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종부세 110만원에서 1억 101만원으로 92배나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CC는 710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 5년 이하에 해당해 강제 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합산 배제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인해 최고세율 6%가 적용돼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재등록을 시도했지만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 이거를 못 맞춰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파트 말고 주택의 경우는 본인이 안 맞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100%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내가 제때 지급하겠다라는 그 보험료를 어딜 가서 얘기를 해봐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죠. 내가 제때 갚겠습니다. 보증인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보증인 대신에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받는 사람이고 돈 빌려주는 사람인데 세입자가 아쉬우니까 세입자가 가입해라. 그러면은 여태까지 막 은행에서 보증인 뭐 데리고 오고 하라는 것들 사채쓰러 가는 데들 거기 가서 따져봐요. 내가 돈 빌리는데 돈 받는 네가 아쉬우니까 네가 보증인 데리고 와라. 세입자가 약자처럼 보이니까 강약 약강처럼 나오는 거지. 어느 나라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보증비를 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임차인이 25% 부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출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보다 높거나 대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보다 많아 위험한 상황의 경우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즉 뭐예요? 갭투기 하면서 지돈 거의 안 썼다. 대출 잔뜩 끼고 보증금 잔뜩 껴서 샀다. 위험한 주택이니까 가입 안 됐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보험 가입을 못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자, 형사처벌 받는 사람이면 뭐예요? 동탄 300지랑 똑같은 인간들이잖아요.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으로 했다가
무너지면 세입자한테 다 떠넘기고 은행한테 떠넘기고 파산해버리고 오르면 팔아서 지가 벌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부실한 임대주택을 운영한 범죄자를 종부세 폭탄 맞았다고 뽑아주고 있더라. 결론, 임대사업자 종부세 폭탄은 맞습니다. 왜 이 폭탄을 맞게 됐냐를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임대사업자 2기에 종부세를 거의 안 내니까 터질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종부세를 계속 내니까 두 채, 세 채 사는 것도 종부세 계산해가면 생각했는데 몰라 나는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데 하고 쭉쭉 20채, 30채 쭉쭉 늘리다가 폭탄 맞게 된 거다. 그리고 지금 말이 폭탄인 거지. 폭탄인 이유는 갑자기 막 엄청나게 너한테 폭탄을 징벌적 과세를 내리겠어가 아니라 지금 폭탄인 이유는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샀는데 그동안에 혜택 받은 호의를 안 주니까 그게 권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종부세 폭탄의 끝은 뭐가 되겠어요? 급매, 투매, 심지어는 경매 매물이 많이 늘어나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